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당연히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희는 보통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요.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랑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이 모든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람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2021년 1월 6일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었고,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규정하였고, 이러한 평가 방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전 및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 평가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전 한 달, 이후 한 달을 통틀어 그 평균액을 잡아서 이에 대해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으로 그날 시세 또는 합리적 범위에서 판단되는 그 금액을 증여세 또는 상속세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평가 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 대법원의 태도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이었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21만 명의 회원을 모았던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경찰은 2017년 5월경 216 비트코인을 압수하였는데요. 이후 압수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상하여 이러한 것이 저장 또는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일종이고, 실제로 그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이용자나 그곳에 광고를 한 광고주들이 비트코인을 그 대가로 지급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 가치가 치솟아 올랐지만 이전까지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트코인이 처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법원도 상증세법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간혹 이러한 비트코인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없다면 자녀에게 싸게 매매하는 것은 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이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 만약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 나거나 3억 이상이 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